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처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. 이제 저녁 퇴근 시간일 것 같아요. 퇴근 잘 하시고 하여튼 저 집에 가서 맛있는 저녁 맛있게 드시고 편안하게 한 주 고생하셨으니까 쉬시길 바랍니다. 오늘 또 불금 아닙니까?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실 것 같아요. 그러다 불타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불타게 놀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. 날도 춥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하시리라 믿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. 재미있는 이야기 뭘까 하다 보니까 재밌다기보다는 좀 그래요.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. 오스템 임플란트인가 이 기업인데 아주 골 때리는 회사죠. 요즘 보니까 또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주주 행동주의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네요. 본격화. 야, 주주 행동주의 본격화되고 있다. 이번에는 그 일반 주주가 중요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.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일반 주주가 중요 사실을 이제 공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 행동주의 펀드하고 연대해서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이 있습니다. 왜 그럴까? 주주 행동주의를 이제 다 합니다. 오스템 임플란트는 6일날 주주가 사업보고서에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면서 소장과 소송 허가 신청서를 인전 제출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원고 측은 그 오스템 임플란트 2020년 사업보고서하고 내부 회계 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그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. 허위의 기재, 표시가 있었다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 피해자들한테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 우선 1억을 청구합니다. 1억을 청구해요. 증권 관련해서 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그런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그래서 원고가 승소하면은 대표성을 인정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그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를 해줘요. 그래서 일반 소송과 달리요. 그 법원의 심사를 통해서 소송 개시를 허가받아야 돼. 피해자의 범위는 2021년 3월 18일에서 2022년 1월 3일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. 그 주식을 2022년 1월 3일에서 9월 5일 사이에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사람들로 이제 정했다고 합니다. 이번에 그 제기된 중요 사항에 관한 허위 기재나 표시는 횡령과 관련 것 같아요. 횡령과 관련된 건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 지난해 1월 10일 정정 공시를 통해서 횡령 배임 혐의 발생 금액을 기존 1,880억에서 2,215억 원으로 정정한 바 있습니다. 엄청 많네. 1월 3일 오스템 임플란트 측이 공시했던 금액보다 335억 정도 증가한 금액인데 이 중에 235억 원 횡령 시점은 2020년 4분기였어요. 경찰이 당초에 파악한 최초 횡령 시점이 2021년 3월보다 앞선 재작년 말에 첫 횡령이 이뤄진 것인데 이 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직원의 횡령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. 이에 주주로서 이제 피해를 봤다는 이제 맥락이죠. 이번에 그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해 초에 소액주주들이 2021년 오스템 임플란트의 감사인이었던 삼덕 회계법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 소송도 맡은 바 있어요. 2021년에 당시 삼덕 회계법인은 그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. 당시 한누리는 소액주주 1953을 모집해가지고 소를 제기했지만은 현재 법원에서 계류주인 것을 나타냈고 한누리는 KCGI가 칸진카를 상대로 해서 주주 행동주의에 나섰던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. 행동주의 펀드의 그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압박도 커지는데 그 KCGI의 유한회사 애프리컷 홀딩스는 오스템 임플란트 지분율을 6.57%까지 끌어올렸습니다. 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14만 8,743주를 장내 매수했는데요. 취득 단가는 13만 1,900에서 13만 9,428원으로 매입 금액은 한 203억 4,118만 원 정도 되는가 봅니다. KCGI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3대 주주예요. 그 지난해 3분기 기준 했을 때 오스템 임플란트의 최대 주주는 지분 20.6%를 보유한 최규옥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하고 특수관계자 그리고 라자드 에셋매니지먼트 KB자산운용이 5% 정도 되는 거예요. 국민연금 5% 정도 됩니다.
만약에 이제 KCGI하고 KB자산 국민연금이 연대를 하면은 지분율이 16%입니다. 거기다 리자드 에셋 매니지먼트까지 더해지면은 최대 주주보다 지분율이 높아요. 그래서 올해 초 예정된 그 오스틴 플란트 주총회에서 주주 제한 등을 추진하는 한편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야, 진짜 나 보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좀 제대로 하면 안 될까? 응? 제대로.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응? 하여튼 우리 개미들이 좀 피해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. 아직까지도 좀 약간 썩어 빠진 놈들이 많아요. 보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네. 자꾸 이렇게 우리 개미들 투자자들이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. 피해가 없는 그런 삶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. 아예 그냥 두 번 다시 사업 못하도록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응?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. 우리 또 옆에 보니까 우리 LG전자가 또 재밌네. LG전자도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좀 많이 빠졌네요. 전년 대비했을 때 한 91% 정도가 이렇게 빠졌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. 지금 보니까 이제 2023년 국내 경기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국내 GDP 성장률이 한 1.7%로 낮아지겠는데 경제 위기가 아닌 경기 사이클상 둔화 국면으로 평가된다고 하고 있고 실물 경기는 상반기 위축되다가 하반기 반등할 것 같다.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.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하고 통화정책이 주도했고요.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뒤늦게 인지해서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함에 따라서 시중의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됐죠. 실물 경제에도 시차를 두고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그 결과 1980년대 초반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반 급락을 합니다. 미 달러화는 초강세를 나타냈고 상당수 투자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약세장이었다.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.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3고1저 현상이 나타나죠. 고물가, 고금리, 고환율, 저주가. 저주가요. 저주받았네 완전. 하다 한국은행이 그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고 있죠.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죄송합니다. 인상인데 원달러 환율은 무역 적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등의 영향 때문에 고공행진을 보였고 그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국내 자금 시장 경색은 흥국생명의 또 신종 자본증권이죠. 그 조기상환권 번복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. PF 이거에 대한 우려가 가세하다 보니 더욱더 어려워지는 겁니다.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이 기대치가 하향 조정되다 보니 주가 지수는 연초부터 계속 안 좋았죠. 지난해 11월 들어서야 금융시장은 안정 기미를 찾았는데 정책 당국이 50조 원 정도 규모의 시장 안정 그 대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회사채 금리 급등세가 멈췄고 지난해 또 11월까지 4번 연속 기준금리를 0.75%포인트 올린 연준이 12월 14일 FOMC에서 0.5%포인트로 속도를 늦춥니다. 금융시장에서는 물가 우려보다는 경기 둔화 때문에 연준의 긴축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요.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을 한 겁니다. 미 연준 속도 조절과 양극단의 전망 2023년 금융시장에서는 3고1저 현상이 점차 진정되리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. 즉 물가 안정 그 과정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이제 커지면서 이제 장기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고요.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 가운데 주가는 기업의 이익이 감소 가능성이 상존해서 반등폭이 좀 제한될 것이다.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내용들이 쭉 보니까 결국은 그거예요. 이제 상반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하반기 되면은 조금씩 좋아지지 않겠냐, 개선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 좀 더 지켜봅시다. 지켜보고 아직까지도 불안정하고 좀 변동성이 커요. 오늘 좀 보셨잖아요. 주가 보면은 그래도 이제 조금씩 좋아지다 보면은 또 주가가 갑자기 또 슈팅할 수도 있습니다. 다시 복원되는 거야. 그래서 우리는 많이 빠질 때 그런 때를 좀 공략을 해서 조금씩 주워 담고 차분하게 관망하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. 아무 종목이나 잘 모르는 기업은 될 수 있으면 쳐다보지도 말자. 저는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불금입니다.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또 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천 회장도 뭐 잠시 쉬다가
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하셨어요. 하여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. 여러분 빠이빠이.